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막 사업을 하면은 이제 부잣집 아들이지 않냐, 막 돈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정말 평범한 집에 태어났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하나를 이뤄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as 13 when I first got access to a computer. My parents bought me a Macintosh 1984 when I was 6 years old. It was pretty humble beginnings. I think the first program I wrote asked things like, what's your favorite color? This one simple thing I wanted to make something that was fun for myself and my sister. Whether you're trying to make a lot of money or whether you just want to change the world, computer programming is an incredibly empowering skill to learn.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그러다가 너무 만들고 싶어서 그러다 5년 연구소 알게 됐어요. 연구소에 너가 배우고 싶은 걸 가르쳐주게 된다. 그 대신 너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도 조언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누가 더 이것을 만들었는지 쉽고 재밌게 만들고 그래서 국가대표 같이 오늘 동안 하면서 1등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이런 제품을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왜 이런 제품이 안 나오지? 그럼 내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이 지금은 똑같은 아이템입니다. 처음에는 지금과 똑같은 아이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품을 기획하고 시장에 저희가 얘기하고 이런 걸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원하고 제가 가지고 싶은 아이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스마트 책상이라고 해서 공대생을 위한 책상을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 전략을 짰는데 이 제품을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단계를 몰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마트 유리라고 해서 색깔이 변하는 유리 만들었었는데 이걸 건물에 팔려있거든요. 그럼 건설사에 팔면 되겠다 했는데 건설사에 어떻게 팔지? 그래서 유통의 단계를 몰라서 적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화분도 만들었었는데 소비자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떻게 확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대학원이나 갈까? 그냥 유학이나 갈까? 하다가 CTO랑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처음 할거 아닌데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되냐.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양산, 특허, 유통, 소비자, 그리고 시장, 세르마트, 대기업들과의 협력, 기타 등등을 되게 많이 배웠었어요.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일사천리로 되게 빨리 되는 거예요. 사실 인수 제한이 몇 번 왔었어요. 마이크 OS라는 게 직접 만들기 귀찮고 근데 필요하고 IoT라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원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어요. 1,000억이라는 돈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저희 회사 이 기술을 원하는 거지 저희 제품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기술만 하게 되면 IoT 시장이 확산이 돼도 교육 시장이 정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회사를 만들고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창의적인 교육을 이 모듈한 제품을 통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을 하는 본질적 목적과 본질적 목표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항상 방향을 잃고 항상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빠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근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가치를 잊지 말자. 아이들 상승은 뛰어나잖아요. 아이들 학교에 수학, 과학 열심히 배워요. 그거를 진짜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교육이에요. A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1부터 100까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1부터 100까지 방법 중에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찾아내서 그걸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 보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방법을 가지고 와서 만들고 게임하듯이 레벨업하듯이 눈에서 보이니까 애들이 빠져들어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세그웨이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얼마나 창의적인 거예요. 48개국에서 저희가 살아봤어요.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융화 교육이 됐잖아요. 이미 많은 청소년들은 융화 교육이 됐고 저희 제품은 그래서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는 이 세상을 진짜 바꿀 수 있다. 그걸 믿었고 저의 신념이 있어요. 이 제품은 많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신념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신념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물이 좀 더 잘생겼죠? 네, 고마워요. 네, 저는 2010년도 때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만으로 27살인데 제가 한 9살 정도 맞나요? 9살, 8살? 뭐 그런 걸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화성탐사 로봇을 보고서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빠한테 아빠 저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대학 가면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한테 미리 물어봤었어요. 교수님 저 이 로봇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천에 있는 로봇 연구소를 알게 되는데 거기 있는 연구소에 있는 박사님이 그분한테도 여쭤봤어요. 로봇을 너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냐 라고 하니까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와라. 두 번째는 내가 너한테 선의로 로봇을 가르쳐 줄 테니까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착하게 살려면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화성탐사 로봇을 만드는 게 내 꿈이니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로봇을 집에서 왕복 4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저기를 다니면서 열심히 로봇을 공부했었어요. 근데 로봇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로봇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시언어도 알아야 되고 회로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게 로봇이라는 게 배우는 게 쉽지가 않구나 해서 그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생겼어요. 일단 꿈은 아직도 우주 로봇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이때 생긴 목표는 내가 로봇을 만들거나 배우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누군가 나처럼 로봇을 만들거나 배우고 싶다면 나보다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목표로 가지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세계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었고 이게 그 가운데 공들이 있는데 그 공들을 이제 미션을 해결하면서 가서 이제 구해온 게 미션이에요. 이렇게 뭐 저런 것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이런 휴머노이드가 이게 한 이만한 휴머노이드거든요. 한 156cm 정도 되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는 여기 우리 축구 하잖아요. 축구공을 찾아가서 골대까지 드리블 하면서 가서 골대에 가서 축구공을 넣는 거예요. 그 로보컵이라는 세계대회가 있는데 그 세계대회에 출전한 로봇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상장이 한 180장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이렇게 이제 로봇을 너무 잘하게 되니까 하나 궁금한 게 나는 이렇게 로봇을 만드는 게 안 어려운데 왜 사람들은 어려워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어려운지를 알려면 직접 가르쳐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직접 가르쳐보면 되겠다 해서 21살 때부터 5년 동안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뭐 한국팀, 독일팀, 캐나다팀 이렇게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1등 7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 로봇이라는 걸 배우기 힘들었고 왜 가르치기가 힘들었는지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대회 나가서 이제 상 받았던 아이들 작품인데 스마트 지팡이라 그래서 우리 노란색 보도블럭 있잖아요.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시각장애인. 그 사람들 그런 보도블럭을 감지하면서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은 손에 어떤 방향으로 사람이 오고 있는지에 대해 진동으로 방향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왜 애들도 로봇을 공부하기 힘들었고 선생님도 왜 가르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나도 로봇 전문가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봇을 배우면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왜 배우지 못하지? 왜 그런 제품이 없지? 라고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한 거를 알고 싶어서 협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협회에서 일하면서 로봇의 산업 생태계를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랑 로봇 교육 쪽에는 이게 왜 발전이 안 되나 했더니 좋은 엔지니어들이 가지 않아서더라고요. 왜냐면은 돈도 안 되고 야근도 많고 시장이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좋은 엔지니어들이 이쪽으로 가지가 않으니까 제품들이 발전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 때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대학교 4학년쯤 되는데, 대학교 4학년쯤 되면은 이제 선배들이 한 명 한 명 찾아와요. 리크루팅을 하러. 그래서 이제 밤 10시인가 9시쯤에 이제 삼성원장이라는 형이 왔어요. 그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상훈아, 너도 이제 졸업하고 취직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 혹시 형 월급 얼마나 받아요? 왜냐면은 그 말을 할 때 저한테 족발을 사주셨는데, 그 대학교 다닐 때 족발은 너무나도 비싼 음식이어서 잘 못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30대 초반에 연봉 한 1억을 받을 수 있대요. 보너스 합쳐서. 그래서 우와, 연봉 1억이나 받을 수 있어요? 형 그럼 몇 시에 퇴근해요?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면 돼. 12시간만 일하면 1억이나 줘요? 형 그러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돼. 시키는 일만 잘하고 12시간만 일하면 1억이나 줘요? 완전 판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시키는 일만 잘하고 시키는 일만 다 할 수 있고 12시간 일하면 1억 준다면 너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듣고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제가 보통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밤을 많이 샜었어요. 선배들 집에 옷가게에서 연구하라고. 그래서 보통 첫차 타고 집에 많이 갔거든요. 이제 첫차 타고 집에 갈 때 항상 이렇게 한강을 건너가요. 근데 8월 한 10일인가 11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강에서 지하철 타고서 집에 가는데 하늘을 보는데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는 걸 보니까 어릴 적에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로봇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진짜 행복할까? 내가 원하는 내 꿈이 진짜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정한 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회사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창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어요.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만들고 싶은 걸 만들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창업을 하면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이나 준대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웬만한 대학생이면 대부분 다 주더라고요. 500만 원을 받고 이제 이 500만 원 근데 또 500만 원을 받을 때 뭘 만들 거냐 이걸 내야 돼요. 사업 계획서를. 그래서 이따만한 스마트 책상을 만들겠다 하고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500만 원으로 받자마자 제가 저렇게 기자재를 샀어요. 그러니까 한 300만 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200만 원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따만한 책상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만한 책상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더 큰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방에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니까 공간도 너무 작고, 그리고 한 달에 얼마 이상의 일정 연구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각 이제 시도마다 창업센터라는 게 있어요. 저런 데 들어가면은 방도 주고,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시는 이 방에 제가 4개의 세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가 이 앞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업센터에 들어가게 돼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공대를 나왔거든요.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런 창업센터에 들어갔는데 창업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뭔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하면 창업이라는 걸 배울 수 있지? 라고 보니까 동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기타 동아리인데 이 기타 동아리에 들어가면은 창업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기타 동아리에 가입 신청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기타 없으세요? 네, 저 기타 없는데 점점점. 기타가 없으면은 여기 동아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헐,
저 기타는 잘 못 쳐도 노래라도 열심히 부를 테니까 껴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잘 어울릴 수 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빌고 빌어가지고 이 동아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동아리에 있는 대표님들한테 뭐 노래도 부르고 놀면서 창업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창업팀이 한 달 후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 방은 제 방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저 방을 독점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피스라는 만화책 알죠? 원피스라는 만화책 보면은 막 그 루피라는 애가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내 동료가 되지 않을래?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저도 한 명 한 명의 이제 팀원들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팀원이 생기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정부에서 5천만 원짜리 과제 하나 받게 됐는데 5천만 원을 받아서 이걸로 처음에 월급을 주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5천만 원으로 월급을 주면 사실은 2명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제품 개발하는데 3천만 원 이상 들 것 같은데 우리가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개발 비용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월급 10만 원씩만 가져가자. 그리고 너는 대표니까 100원도 가져가지 말고 우리는 10만 원씩만 가져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하고서 그때 이제 이렇게 5천만 원으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됐어요. 이게 저희가 맨 처음 만든 이제 프로토타입 제품이에요. 블루투스를 연결한 그냥 PCB 판때기에다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잖아요. 이게 모터가. 근데 이거를 이제 제품화를 하려다 보니까 한 5억 이상의 연구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5억이라는 돈을 어디다가 해야 되지 하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니까 너가 500원이라도 집에 있는 돈을 갖다 쓸 생각이 있으면은 족보에서 파버릴 줄 알라고. 집에 있는 돈을 100원도 갖다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교수님 5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투자회사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투자회사를 열심히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 투자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3개밖에 안 물어보더라고요. 뭐 기술이 어때요? 막 이런 거가 아니라 오 대표 몇 살이에요? 오 대표 군대 다녀왔어요? 오 대표 사회 경험 있어요? 이거밖에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품에 대해서는 듣지를 않으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해주선인가 보다 하고서 야, 여기서 한국에 투자 받으면 안 되겠다 하고 중국이랑 뭐 영국이랑 미국이랑 직접 가서 투자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기술을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주겠다는 곳이 있는 거예요. 우와 역시 다르구나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16장의 명함이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던 그 당시 때 명함이에요. 근데 저기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대부분 다 중국 회사긴 하거든요. 근데 뭐 샤오미나 텐센트나 바이두 이런 큰 곳들을 투자하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저기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중국에서 투자를 받으면은 사업이 망하면은 다음날 시멘트에 묻혀있고 막 장기 하나 없어져 있고 그런 무서움 있잖아요. 중국이니까. 그래서 중국에 투자 받는 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한국의 투자 회사들에서 제 선배들이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선배 전화를 했어요. 형네 회사의 대표님은 글로벌한 시각이 없는 것 같다. 해외에서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왜 형네 회사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번만 더 보세요. 누구누가 투자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런 애들이 투자하려고 한다. 아 그래? 하면서 제가 PT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누가 투자하고 싶은지, 왜 투자하고 싶은지, 중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PPT를 딱 2장을 더 추가해 갔어요.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표님 아이템이 많이 바뀌셨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투자받는 것보다는 좀 더 마음 심적을 편해서 이때 여기서 1억을 받고 정부에서 7억을 받았어요. 8억이라는 이제 돈이 생기니까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 최소 임금을 줄 수 있게 됐어요. 120만 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와 연봉 1200% 올랐다 하면서 막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CTO가 기술 총괄이거든요. CTO도 공고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회사에 3가지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시계를 떼야 된다. 우리는 몇 시인지 몰라야 된다. 두 번째는 암막 커튼을 달아야 된다. 우리는 빚을 받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회사 바로 옆에 1억을 대출해 와서 회사 바로 옆에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1분 거리에. 7명이 여기에서 이제 살면서 엔지니어링을 했어요. 세 번째, 우리 모두 같이 살아야 한다. 1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화 같은 삶을 살게 됐는데, 이렇게 7명이서 1년 동안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술 먹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술 먹고 일하고 먹고 자고 막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막 엄청 빡세게 살았거든요. 몇 시인지 모르고 맨날 일만 하고 이렇게 1년을 하면서 저희 기반 기술인 마이크로 OS라는 기술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OS 기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제품을 팔 때가 된 거예요. 와, 제품을 어디다 팔지? 근데 사실 제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막 시장 조사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했지만 하고 싶은 기술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쪽이나 메이커 교육 쪽에 쓰이는 제품인데 이거를 어디다가 팔아야 되지? 하니까 영국이 가장 소프트웨어 교육과 메이킹 교육을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에 팔면 되겠다.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영국 구글링을 했어요. 영국에서 우리 제품 살 수 있는 회사가 어디지? 하니까 한 3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쟤네들한테 팔면 되겠다 하고 이메일을 쫙 보냈어요. 그랬더니 2곳이 답장이 와요. 보겠다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로 날아갔어요. 근데 28개 회사는 답장을 안 해줬잖아요. 호텔에 딱 짐을 풀고 여기 전화기를 돌고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28곳에. 너네들이 이메일을 보내줬는데 답장을 안 해줘서 일단 오라는 건 줄 알고서 일단 왔다. 언제 찾아가면 되냐? 라고 하니까 막 이런 대부분 막 미쳤냐? 내가 언제 오라 그랬냐? 너 너무 예의 없다. 막 이런 분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우린 팔아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5군데가 더 만나주겠대요. 그 나머지 27군데는 만나주겠다는 말도 안 해서 그냥 23군데죠. 23군데는 직접 성냥팔이 소리처럼 뚝뚝뚝 하면서 저희 제품 진짜 좋은데 한번 만나주면 안 돼요? 저희 제품 세계 최고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엄청 돌아다녔어요. 사줄 때까지.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으면 다 돼요. 뭐 사줄 때까지 팔면 돼요. 맨날 가면 돼요. 맨날 거기 앞에서 텐트 치고 사진 사줘요. 그래서 이러니까 뭐 어떤 소문이 런던에 돌았냐면은 그 한국에서 어떤 어린애가 하나 왔는데 자기네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또라이인 것 같다. 조심해라. 하고서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영국에서 이제 학교 유통을 하는 가장 큰 회사 중에 TSL이라고 있어요. 테크노 서플라이 LTD라고 있는데 그 회사의 부사장님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거긴 너무 멀어서 가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이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연을 온대요. 근데 그분이 코트라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한국에 그 로봇 한다고 하는 젊은 20대 대표 있지 않냐? 혹시 가면 만날 수 있냐? 라고 하니까 그 대표 혹시 오상훈 대표 아니에요? 그런 또라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들을 조선 웨스틴 호텔에서 금요일 밤 9시 호텔 로비에서 만나게 돼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5분 만에 와, 내가 찾던 제품이 이 제품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우리가 실사를 하러 오겠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실사를 하러 온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또 여쭤봤어요. 아빠, 그 해외에서 손님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할아버지야. 그랬더니 2개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일단 등산을 하래요. 산을 타래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을 조금 먹이래요. 이거구나 하고서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차에 태우고 이제 그 설악산에 가서 설악산에서 열심히 이제 호텔에 넣었다가 이제 다시 데리고 와서 속초에서
회랑 먹으면서 제가 유튜브 보면서 폭탄주 만들 방법을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폭탄주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푸 하니까 막 와우 어메이징 코리아 하고 막 난리가 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술도 먹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소녀 감성이 좀 있잖아요. 우리 그 문학적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 뭐였지 피웅피웅하는 이거 뭐 불꽃 축제 할 때 불꽃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서 이제 바다에서 열심히 4명이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막 그분들이 모르고 저한테 싸가지고 저거 타고 그리고 이렇게 새벽 2시까지 그렇게 놀다가 아침 7시에 등산을 했어요.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침 7시에 등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공장들 다 견학시켜드리고 그날 밤에 이제 저녁밥을 같이 먹고 우리 회사의 모든 그 직원들이 영어 노래를 4시간 동안 불러줬어요. 여러분 세상에 영어 노래가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노래를 다 들어본 것 같아요. 뭐였더라?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하면서 막 여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 2번째 프로타입이 완성이 됐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제품 같아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양산을 해야 되는데 양산하니까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와 15억 어떻게 하지 하고 또 물어보러 다녔는데 15억은 쉽게 이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제가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용정보가 안 되니까 저한테 1,000만 원도 대출을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와 지금 어떻게 하지 하고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곳을 갔는데 기술평가를 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면은 대출을 해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기술평가하는 담당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팀장님이 잠깐 5분 정도 시간이 된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제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IR을. 근데 그때 제가 첫 장에 지금은 제가 연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딱 그분이 그걸 보고서 나 연대 나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꽉 잡으면서 선배님 살려주세요. 선배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가 필요한데 오 대표? 15억이 필요해요. 15억? 니 그거 뭐야? 어디다 쓰려고? 양산하려고요. 양산은 왜 하게? 팔려고요. 뭐 어디다 팔게? 쟤네들이 사줄 것 같아요. 장난해?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일단 회사에 가. 생각 좀 해볼게. 하고서 2주 뒤에 수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출장 중이었는데 상훈아, 네가 원하는 15억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가 회사 망하면은 나 잘려.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선배님 잘리면 저희 회사에서 일하면 되죠. 빵 터지셔가지고 알았어. 일단 너 이거 서류를 써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쓸 수 있겠니? 그래서 보지도 않고 물론 쓸 수 있죠 하고 서류를 받았는데 그냥 100장 정도 써야 되는 분량인 거예요. 와 그래서 미국에서 레드불 빨면서 100장을 진짜 썼어요. 3일 동안 밤새도록.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15억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퍼스트펭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15억을 받고 퍼스트펭귄이라는 제도에 우리가 최우수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 승진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 신용 이런 걸 써주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연대보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투자를 받으면은. 근데 은행장님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연대보증을 안 받을 수 있대요. 제가 은행이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은행장님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하나은행을 추천해주더라고요. 하나은행 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 아빠랑 동갑이더라고요. 은행장님, 저희 아빠랑 동갑이시던데 저 같은 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올해 만으로 26인데 연대보증이라는 거는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아빠 같은 마음으로 아들이라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은행장님이 또 빵 터지시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조건이 있다. 너가 이 책을 읽는다면 내가 은행이 책임져 주겠다. 너의 연대보증을. 근데 나 너 망하면은 많이 잘릴 수 있다. 그분도 그러셨어요. 나도 잘릴 수 있다. 너가 어떻게 너가 뭐 안 망할 거지? 그래서 안 망할게요. 이거 열심히 읽을게요. 하고서 성악지뷰를 열심히 읽었는데 이 성악지뷰가 율곡 이해가 사사삼경이라는 책을 쉽게 풀이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저걸 읽고 제가 중용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글귀가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제 공책 앞에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아직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듣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5억을 대출을 받게 됐고 그 돈을 양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양산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투자를 하고 싶다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라는 미래에셋이 있었는데 하나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투자해준다는 곳이 지금 이제 많다. 굳이 너네 돈이 없어도 되는데 투자를 우린 돈 말고 다른 가치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63빌딩에서 가장 비싼 방을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를 받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63빌딩에서 4층이 가장 비싼 방이거든요. 녹지도 보이고 한강도 진짜 이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1년 동안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대학을 가면은 학교에서 이게 경영자 수업 같은 걸 보내줘요. 그래서 연대에서도 보내줘서 갔는데 이게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줬었어요. 근데 첫날 배우는 과목이 IPO랑 M&A에 대한 약자랑 경영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뭐 책상에서 배우는 그런 이론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실리콘밸리까지 갔는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실리콘밸리 다운 걸 배우고 싶은데 막 책상 안에 앉아있으니까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땡땡이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코트라라는 곳을 가서 한국인 출신의 엔지니어 리스트를 달라고 했고 그 한국인 출신 엔지니어들한테 다 전화해서 그 회사들을 견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뭐 인텔,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구글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좋은 제안도 듣고 그리고 여기 말고도 다른 곳들에서도 제안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사실 이때 이제 제안을 듣고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딱 3초 만에 결론을 내렸었어요.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사업을 단연간 이제 하고 여러 번 말아먹기도 하고 하면은 자신만의 신념 같은 게 생겨요. 그게 돈을 쫓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나는 이 제품이 나한테는 중요하다. 너네들이 이 제품이 아니라 이 기술을 원하는 거는 사실은 나한테는 그렇게 좋은 제안은 아닌 것 같다. 이 제품이 나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 때가 가장 행복하다. 해서 나는 회사를 넘길 수는 없다. 근데 난 3년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할 자신이 있다. 3년 후에 일주일 사고 싶으면 그때 사라 라고 했더니 크레이지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은 다 이렇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소문이 되면서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1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나라 유통회사들로부터 거래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CES 같은 글로벌 쇼 같은 데 많이 나가면서 회사를 널리 알리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품을 납품할 때가 왔는데 사실은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을 일단 버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납품할 때가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납품기를 한 3달 어렸거든요. 근데 잠깐만 너네 회사 좀 방문하고 싶다, 이틀 후에 가겠다 그랬더니 무섭게 왜 그러냐, 그래서 일단 가서 알려주겠다 해서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품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다. 근데 한 달만 더 주면은 지금 350개 정도의 버그를 고쳤는데 13가지의 버그만 더 고치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말 하면서 울었어요. 너무 힘들다. 내 선후배까지 다 도와주면서 하는데 이게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딱 저를 안아주면서 했던 말이, 내가 처음 너를 봤을 때 너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너가 한 달에 진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팔겠다. 그리고 한 달에 꼭 제품을 가져야 달라. 우리 잘해보자 해서 그 다음날부터 이 회사가 홈페이지라든지 자기가 만든 책자에 저희를 모두 넣기 시작하고 이제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도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납품할 16만 개의 모듈을 손으로 직접 한 달 동안 다 검수를 하고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새벽 4시거든요. 맨날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조립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겨우 영국에 진짜 보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제품을 보내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아프리카 같은 데도 저희 제품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 선지역 중심으로 48개국에 수출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 지금 저희 모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문들이 나니까 대기업 회장님들이 회사에 방문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방문을 하면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 대표를 보면은 내 어릴 적 모습이 생각이 나는구나. 나랑 같이 함께 하지 않겠나?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카카오로부터 그때 투자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40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스토리가 돼서 많은 포럼에서 저희 회사를 알릴 수 있게 됐고, 그 데니송 같은 유명한 사람이랑 같이 이제 행사도 하고 많은 뉴스랑 언론에도 나왔고요. 요즘에는 TV 광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처럼 저야죠. 제품은 아직도 우주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TV 보면은 당신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 볼 때도 나오고. 꿈에서 멈추지 않고 꼭 보면은 나 저 사람 봤는데 라고 엄마한테 해줘요. 당신의 꿈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너가 사업하는 걸 좀 더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한국중등교장협의회랑 MOU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올해 여름에 1,800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체험학습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여기 교장선생님도 만나뵙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 회사에 제품을 이제 우리 학교의 아이들도 한번 꼭 써봤으면 좋겠다, 한번 체험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신청해준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합치니까 64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350개 정도 학교에서 저희 제품을 지금 쓰고 있어요.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그 포버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잡지에 미래를 이끌 30인의 젊은 30인의 선정도 되고, 후주부라는 세계 임명사전이 있는데 이 임명사전에 올해부터 등재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관님들, 본인 대부분의 장관님들이 이제 저희 회사를 알아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도 사실 이번에 아프리카 경제사절단을 갔을 때 같이 갔었는데 저희가 아프리카의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총리님이 너무 신나셔가지고 저 오상훈 대표가 바로 내 아주 후배입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씨도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중소벤처 기업과 아주 벤처 기업들과 그리고 젊은 창업자 분들이 누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관계해줬다고 해서 같이 함께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 보겠습니다. 정말 진짜 반갑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했던 100대 과제 중에서 저희 베트남의 정말 그 인프라를 수령 방안인데요. 그중에 베트남 혁명 인프라 조성비 융합 확산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1,700표 정도 지금 회사에 작성을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인재 기술 영역 전환을 통해 교육하여 가장 잘한다.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진짜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첫 번째 성공 도와줄 때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26살 오상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영국 왕실에서도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러 한국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아저씨가 제품도 많이 사줘가지고 각 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어린 아이가 있는 대통령들과 트럼프 아들 12살이잖아요. 그 트럼프 아들도 저희 제품으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럭스로의 이게 럭스로의 스토리고요. 저희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해요. 뭔가 만들고 싶을 때 있으면은 이 모디라는 게 있으면 되게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디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단순하게 붙였다 뺐다 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코딩을 하지 않아도 단순한 붙임만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디 스튜디오라는 게 있으면은 좀 더 기능이라는 걸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2시간만 재어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후에는 이런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스마트 스위치, 도둑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이런 IoT 알람 기기, 그리고 고양이 밥을 줄 수 있는 이런 펫피더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레고랑 같이 이런 장난감 자동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13가지 모듈이 있고 지금 레드닷이랑 IF랑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위너를 받았는데 세계에서 메이킹 교육을 가장 즐겁고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걸로 상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현재 한 인턴분들까지 해서 약 55명 정도 있고요.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OS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특허도 지금 국내에 45개 정도 출원미 등록이 되어 있고 주주들도 꽤 괜찮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이스트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해외 유명 대학에서도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이 아이들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때 미분적분이라든지 사인 코사인이라든지 뭐 집합, 명제 이런 걸 배울 때 이 배우는 거를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교과 과정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분적분 해서 막 우리 수투 이렇게 열어보면 공식들에 대한 설명이 있지 이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적 설명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풀이해줄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교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인 코사인이 나온 이유는 인간이 높은 건물의 높이를 알고 싶기 위해 나왔고 미분적분이 나온 이유는 인간이 미래랑 과거를 알고 싶어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을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모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랑 현재 데이터를 빼고 시간을 나눈 거고 과거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 각도 기준 각도로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도였다가 0도 올라가면 1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미래에는 1도 차이가 또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값과 현재값을 뺀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변할 값이다. 그 적분이라는 거는 현재값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값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그웨이가 각도가 점점 기울면은 그걸 적분하면은 각도값이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쏟아져 있으면은 그걸 모터에 넣으면은 이렇게 빠딱 쓰게 돼요. 근데 이게 막 적분만 하게 되면은 이게 기우뚱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분을 넣어서 이렇게 평행을 맞춰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분 적분 같은 그런 어려운 개념도 보통 이해하는데 6시간 정도 걸렸으면은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데 한 30분, 40분밖에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인, 코사인이라든지 뭐 각도법, 호도법 아니면 뭐 명제, 집합, 뭐 사인, 코사인 뭐 등등 다양한 수학들에 대한 원천적 이유와 사상을 기반으로 한 교육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왜 수학을 가지고 왜 배워야 되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POC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30분도 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스마트 방문 따개인데 이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생긴 건 비슷하진 않지만 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3D 프린터랑 같이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저처럼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을 들고서 전 세계에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그중에 두바이 편이에요. 두바이 코딩이라는 걸 하나도 몰라야 되는데 코딩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딱 2시간만 가르쳐줬고 2시간 후에 이제 이게 코딩이라는 알고리즘이라는 걸 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거를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 코딩을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이 2시간 후면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 있는 유명한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에서 열린 스템 글로벌 컨퍼런스라고 국제융합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아시아인 최초로 강연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나중에 꼭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써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역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되게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대부분 다 사명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뭐 해외, 도쿄대, 유펜, MIT 이런 데를 나온 사람들이 회사에 있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대기업을 때려치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정부기관에서 일하다가 정부기관을 때려치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기가 그렇게 멋있게 살 수 있는데 저희 회사에 온 이유는 사실은 같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하고 싶은 거를 하면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큰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 있는 중동이나 유럽권이나 미주 나라들 가면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하나 들면요. MIT에 가는 방법은 MIT에 직접 가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그 입학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거기서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구글에 입사하는 방법은 구글에 다니는 사람들 10명 찾아가서 어떻게 구글에 입사했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될 때까지 자문을 구하면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냥 귀찮고 어려울 뿐이지.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이상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꼭 미래에 좋은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